그다음에 라우터를 이제 아까 그 외형이고 이제는 이제 내부 모습이에요. 그뭐 케이스를 열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컴포넌트들로 그런 기본적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듈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봐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 라우터는 우리가 보는 게 PC 같은 이런 컴퓨터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단지 이런 컴퓨터인데 본체만 있는 거죠. 아까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대부분 다 본체만 있어요. 컴퓨터 우리가 봤을 때 서버나 일반 PC의 본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지 네트워킹에 특화된 그런 컴퓨터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잘해줄 수 있는, 라우팅을 잘해줄 수 있는, 쉽게 해서 라우팅 정보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가 패키지 오면 잘 빠르게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OS가 동작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OS 상에서 설정을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내부적인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인데, 여기 보면 롬이라는 게 있고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NVRAM이라는 게 있고 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보면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롬은 뭐하고 똑같냐면 PC에서 보면은 롬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플래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드디스크, PC에서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NVRA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물론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쓰긴 쓰지만 램은 램인데 여기 램이 있죠. 그 램하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역할이긴 한데 이거는 램은 데이터가 계속 있다가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없어지죠. 그렇지만 NVRAM은 non-volatile 해서 비휘발성 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램같이 똑같이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 하지만 전원이 차단되어도 그 데이터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램. 물론 플래시 그런 램으로 만든 게 이제 NVRAM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거죠. 단지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저장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롬이라고 해서 데이터 한번 심어 놓으면 그게 번이라고 하죠. 구워 놓으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쫙 만들어 놓으면 그 데이터는 절대 이제 안 지워지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라우터 전원을 딱 키면 여기는 이제 부트 스트랩이라고 해서 PC에도 있죠. 처음에 전원을 딱 키면 기본적으로 이제 롬에서 기본적으로 부트 스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PC에서도.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체크를 쫙 해요. 모니터가 있는지, 키보드 있는지, 기본적인 셋업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모리는 얼마 있는지, 뭐 등등등 쭉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PC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에서 OS를 쭉 읽어온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서 램에다가 올려서 동작을 하죠. 이게 PC 구조인데 이 라우터는 이 롬에 부트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을 딱 넣으면 이 부트스트랩 기본적인 단순한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램 동작하면서 하드웨어 체크 기본적으로 쫙 해주고 그 다음에 iOS 그러니까 OS가 어디 있는지 빨리 인식을 한 다음에 그 OS로 읽어와가지고 이걸 전부 다 램에다가 쫙 올리는 작업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램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플래시 메모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플래시 메모리에 OS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처음은 어디인지를 여기서 먼저 빨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컨트롤을 플래시 메모리로 넘겨줘서 OS를 쭉 읽어서 램으로 쭉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작해야 되는 여기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OS가 있는 걸 쭉 읽어서 램에다가 넣고 이제 실행을 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관리자가 명령어를 실행을 시키면 그 명령어를 해석한 다음에 적절한 동작을 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같은 걸 저장을 해놓고 뭐 라우팅 테이블도 만들어 놓고 쭉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그러한 값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에다가 IP 어드레스도 넣고 뭐 그 설정을 하면 그 설정된 걸 전부 다 이 NVRAM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이걸 우리가 나중에 전원을 꺼더라도 지워지지 않게끔 나중에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다 이 NVRAM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설정 파일이 여기 저장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전원을 키면 부트스트랩이 동작을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체크를 하고 그 다음 OS로 넘겨준 다음에 OS를 읽어서
쭉 램에다가 올려놓고 동작을 쫙 하게끔 해줘요. 그럼 이제 이 OS가 동작을 하면서 기본적인 설정 값들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기도 하지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설정 값들을 읽어와서 다시 이제 세팅을 쭉 해놓고 이걸 가지고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설정을 다시 바꾸거나 뭐 재설정하거나 하면 그걸 전부 다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을 끄면 여기 있는 건 없어지고 여기는 남아있고 여기는 원래대로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도 지울 수 없는 데이터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 세 부분은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원이 차단되면 없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랜 포트도 여기 나와있고 시리얼 포트를 꽂는 웬 인터페이스 카드도 여기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라우터의 외관 모습이에요. 내부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 각각의 그 모듈들이 어떤 것들인지, 롬, 플래시, NVRAM은 각각 무언지, 램은 뭐고 인터페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는 놨지만 지금 설명을 하면은 좀 어려울 테니까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만 해놨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설명한 정도까지만 이렇게 그 정도의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백그라운드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라우터라는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라우터라는 이런 장비는 뭐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장치예요. 지금 보면 이 라우터라는 장비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장비 또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예요. 그렇게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연결되는 하나하나가 연결이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여기도 네트워크, 여기도 네트워크, 오른쪽도 네트워크. 이 라우터에는 네트워크가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라우터도 네트워크 3개가 붙어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 각각의 네트워크.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5개 있다고 그랬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 또는 연결된 하나하나의 연결은 네트워크.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우터가 연결을 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뭘 해주느냐, 패킷을 읽어서 그 패킷을 적절한 경로로 전송하는 거예요. 패킷이라는 건 뭐냐면 전송되는 데이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컴퓨터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데이터를 쭉 보내잖아요. 라우터로 먼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라우터에서 오른쪽 라우터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라우터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컴퓨터에 이제 전송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전송이 될 때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기본적인 단위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큰 거면 이렇게 잘라서 보낼 거고, 짧은 대로 그냥 보낼 텐데, 데이터를 주고 전송될 때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기본적인 단위가 있을 거예요. 그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킷이라고 불러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우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등기를 보내거나 소포를 보내거나 택배를 보낼 때 하나하나의 꾸러미를 전송을 하겠죠. 편지 봉투를 보내거나 택배 박스를 보내거나 뭔가 하나의 패키지를 해가지고 보내겠죠. 그 하나하나의 패키지를 우리는 통신에서는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패킷의 사이즈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패킷이라는 걸로 다 만들어서 박스,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비유를 하자면 패킷이라는 편지 봉투 또는 패킷이라는 박스에다가 다 담아서 그걸 쭉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크면 패킷이라는 단위가 많이 나올 것이고, 데이터가 작으면 패킷이 적게 나오겠죠. 개수가 적겠죠. 데이터량이 크면 패킷이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일정한 사이즈의 기본 단위로 다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걸 하나씩 목적지까지 잘 전송이 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패킷이라고 불러요. 라우터는 그래서 패킷을 받아서 적절한 경로로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또 패킷이 도착하면 적절한 경로로 그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패킷이 전송이 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유를 하면 정확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라우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뭘 해야 되냐면 네트워크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이 라우터가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만일에 이 라우터가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데이터를 안 보내. 다 버려요. 중간에 자기가 모르는 네트워크로 가는 데이터 있으면 싹 버려. 전송 안 해줘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이 라우터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붙어있는 네트워크 말고 얘가 모르지만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전부 다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그 네트워크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데이터, 쉽게 얘기해서 패킷이 왔을 때 적절한 방향으로 그 패킷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라우터가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라우터는 네트워크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어야 돼. 그 네트워크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이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라우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를 적절한 경로로, 쉽게 얘기해서 패킷을 적절한 경로로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절한 경로로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정보, 쉽게 얘기해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면서 패킷을 적절한 경로로 전송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자, 됐죠? 전송을 하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잘 유지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AP 네트워크 있고, CD 네트워크 있었어요. 이게 만일에 서울에 있고, 이게 수원에 있어. 그러면, 이게 만일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고 해보고, 수원에 있는 특정 대학이라고 해보죠. 뭐, 회사라고 해도 좋고,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해보죠. 삼성전자 이제 수원에 있는 큰, 거기 이제 그 삼성전자 캠퍼스라고 하죠. 캠퍼스가 있고, 회사가 있고, 서울에도 이제 본사가 있어요. 강남에 있죠. 그 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남역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기네 건물에 여러 개 네트워크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수원에도 이제 여러 뭐 그 생산 라인에 이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 있고 얘네를 하나 모았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와 수원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 이렇게 망 사업자를 통해서 또는 전용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단 말이지. 자, 보통은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있어요. 이건 아주 이제 심플한 형태고,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라우터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시리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한다 하면 멀리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장거리로 전송이 될 때는 보통 시리얼로 케이블을 연결하니까 여기 시리얼 포트에다가 연결을 해요. 자, 라우터와 시리얼 포트로 연결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연결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리얼로 하느냐? 그렇진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복잡하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라우터끼리는 시리얼 연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보죠. 만일에 이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그 네트워크를 보니까 건물이 여러 개야. 그래서 제1 건물, 제2 건물, 제3의 건물이 많이 있어. 근데 각각의 건물마다 여러 개 네트워크 있고 네트워크 있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구축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건물마다 이렇게 별도의 네트워크를 모아놓고서나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해야 되니까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옆에 있는 건물도 똑같이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전부 다 라우터로 연결해 놓고 이런 라우터들이 멀리 있는 수원으로 가려면 어느 이무의 라우터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연결하면 나머지는 연결 안 되죠. 그래서 한 대에 연결하고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로컬 레이어, 그러니까 이더넷 포트로 이렇게 연결해서 스위치죠. 이더넷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몇 개일까? 자, 여기 보면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하나 연결될 때마다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하나,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라우터도 케이블 하나하나가 네트워크예요. 이거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네트워크 하나, 왼쪽 위로 올라가는 네트워크 하나.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라우터는 오른쪽으로 가는 케이블 하나, 아래쪽으로 가는 케이블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얘는 스위치예요. 스위치는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아.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장비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나 아래, 왼쪽에 있는 거나 아래에 있는 거나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이만큼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 그림상에서 네트워크는 몇 개냐면, 자, 여기 여기 왼쪽에 있는 거 네트워크 하나, 네트워크 둘, 네트워크 셋, 네트워크 넷, 여기 네트워크 다섯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6개. 그리고 오른쪽 가서는 여기 네트워크 이게 전체가 하나, 7개, 오른쪽에 있는 거 8개. 그래서 네트워크 이 그림에서는 8개가 있어요. 스위치는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않아요.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구분해. 그래서 각각이 네트워크인데, 스위치는 네트워크 안에 사용하는 장비야.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네트워크 8개이고, 라우터는 이렇게 시리얼끼리 연결할 수도 있고, 이더넷 포트로도 라우터끼리 연결할 수 있다. 요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라우터를 시리얼로 연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시리얼도 연결할 수도 있고, 이더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연결을 다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고 하죠? 라우터가 데이터를, 얘가 하는 일은 데이터가 이렇게 오면, 패킷이라고 했죠. 패킷이 오면 이 패킷을 이 아래로 내보내야 될지 위로 보내야 될지 얘가 결정을 해야 돼. 또 패킷이 이렇게 도착을 하면 이 라우터는 이쪽으로 보내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 라우터도 패킷이 이렇게 오면 이걸 왼쪽으로 보내줄지 왼쪽 위로 보내줄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 결정을 하려면 얘가 뭐가 된다? 그렇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특정한 어떤 네트워크로 갈 때 어느 포트로 연결해 줘야 되는지를 얘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쪽으로 전송을 해 주어야 데이터가 패킷이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라우팅 테이블을,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라우팅 테이블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죠.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 그림을 보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표시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표시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나타내는 아이콘이에요. 라우터예요. 지금 라우터가 몇 개 있냐면 A, B, C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라우터끼리 지금 현재 왼쪽에도 뭔가 이제 네트워크 계속 있다는 전자에 케이블 하나 꽂히고 A와 B 사이에도 케이블 꽂히고 B, C 그 다음에 C에도 오른쪽에도 이제 어떤 다른 장비가 있다는 전자에 이제 네트워크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상에서 네트워크 몇 개냐면 라우터에 케이블 연결될 때마다 네트워크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이 A는 왼쪽 오른쪽 B도 왼쪽 오른쪽 C도 왼쪽 오른쪽 네트워크 전부 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200.1.1.0 200.1.2.0 3.0 4.0 이렇게 C클래스로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는 여기 있는 이 인터페이스 이름이에요. 뭐 E0 아까 우리가 뭐 S0 이렇게 되어 있는데 E0, S0, 뭐 S0, S1 이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딱 올려 봤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여기 보면 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패스트 이더넷 0/0 패스트 이더넷 이렇게 패스트 이더넷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패스트 이더넷이고 또 다른 경우에는 패스트가 빠지고 그냥 이더넷 00 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속이 아닌 일반 속도를 갖는 이더넷 포트는 그냥 이더넷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도 있죠. 근데 시리얼의 앞자만 따서 S라고 하고 이더넷 포트일 때는 패스트 이더넷 말고 이더넷 포트일 때는 E라고 하고 만일에 패스트 이더넷일 경우에는 앞에 두 글자만 따서 FA라고 적어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E0는 이더넷 포트라는 말이고 0번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패스트 이더넷이고 이더넷이 아니고 패스트 이더넷이고 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라우터는 그냥 이더넷 0번, 이더넷 1번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인터페이스 이름이야. 그 인터페이스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구분만 해주면 돼요. 이더넷 제로, 얘는 시리얼 제로. 시리얼 제로는 S0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시리얼이라는 말이니까 여기는 시리얼하고 0, 2, 0 글자가 3개, 숫자가 3개지만 여기는 그냥 하나만 있는 거죠. 0번 하나. 여기는 시리얼 0번, 시리얼 1번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0번, 2던 0번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3개 각각의 포트다. 자, 그러면 네트워크 몇 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자, 보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A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A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다 모든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럼 A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방향, 그리고 그 네트워크까지의 거리,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예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네트워크 있는 방향, 그 네트워크까지 가는 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A라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 라우팅 테이블을 다 만들었을 때 모습이에요. 자, A라는 이 라우터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 200.1.1.0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있죠, 여기. 200.1.1.0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는 어느 인터페이스 방향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네트워크는 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E0라는 이 방향이 있죠. E0. 이 인터페이스 방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리예요. 거리는 얼마 떨어졌느냐? 바로 붙어 있으면 0이에요. 거리가 없어. 그냥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200.1.2.0이라는 네트워크. 여기 있죠? 200.1.2.0이라는 네트워크 있어. 얘는 어느 방향에 붙어 있느냐? 여기. 이쪽 시리얼 제로라는 요 인터페이스로 가면은 이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S0라는 방향입니다. 거리는 0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세 번째는 어떻게 저장이 됐을까? 200.1.3.0 이 네트워크가 있어. 방향은 요 네트워크의 방향은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S0 방향이지 똑같지. S0라는 방향이에요. 거리는 하나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호비라고 해서 여기서 가다가 라우터를 한번 폴짝 건너뛰어야 돼. 그래야 있어. 쉽게 얘기해서 라우터 하나를 건너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1이에요. 이거는 몇 번 라우터를 건너가느냐 이 거리 호핑이라고 해요. 토끼가 깡충 해가지고 깡충 되는 걸 홉이라고 하는데 1홉에 여기서 한번 깡충 했을 때 있는 거리, 즉 라우터 하나를 건너가야 있는 거리 같은 의미예요. 그럼 또 하나 있죠. 4.0 자, 200.1.4.0이라는 네트워크 있어. 얘는 어느 방향? 똑같이 S0라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있어. 얼마나 가야 돼? 2번 뛰어야 돼. 가서 한 번 뛰고 한 번 더 뛰어야 돼. 그러면 그 네트워크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폴짝폴짝 뛰는 거리 또는 라우터를 몇 개를 건너가야 되는가는 그 라우터 건너가야 되는 개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라우터는 라우팅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200점, 100점, 2.0 여기 있죠? 2.0 어느 방향? S0 방향 거리 0 붙어있으니까 0이죠? 뛸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있는 거니까. 그 다음 3.0 얘는 S1 방향, S1 방향 거리 0 붙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4.0 4.0이죠? 얘는 B 입장에서 보면 어느 방향이 있어요? S1 방향 여기 S1이죠? S1 방향 거리는 가다가 한번 폴짝 뛰어야 되죠? 그러니까 1 마찬가지예요. 1.0이라는 네트워크도 S0라는 방향에 있고 한 번 건너뛰어야 있어요. 자, 그러면 C에서는 어떤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질까? 3.0, 4.0은 둘 다 S0, E0 방향에 있고 거리는 0이에요. 또 2.0이라는 네트워크는 S0라는 방향에 있고 호핑을 한번 폴짝 뛰어야 돼. 라우터를 한번 건너가야 돼. 여기는 1.1은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은 S0 방향에 있고 한 번, 두 번 점프해야 되죠. 점프해야 되는, 호핑해야 되는 숫자가 2.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방향은 어디인지, 어디로 가면 되느냐가 있는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가 표시가 되고, 그 인터페이스를 가긴 가는데 몇 번을 내가 폴짝폴짝 뛰어가야 되느냐, 호핑, 점프하는 횟수가 나와요. 이걸 거리라고 그래. 디스턴스라고. 요 거리,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라우팅 테이블이에요.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아까도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씩 입력을 했었죠. 뭐뭐 입력했었죠? 여기에서도 볼까요? 컴퓨터에서, 스태틱에서 여기 보면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어느 인터페이스로 가면 되는지 이걸 알려줬어요. 이 두 가지만 넣어줬어요. 거리가 얼마 있는지는 우리가 안 알려줬어요. 왜냐면 스태틱이니까 거리를 많이 안 알려줬을 때 어느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이 S0라고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적어줘도 돼요. 우리는 IP 어드레스로 적어줬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등록해주면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그럼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패킷이 전송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중간에 이제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고 라우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깥에 있는 네트워크를 보니까 5개가 있어요. 10.120.2, 150, 20.1, 20점, 10.20, 190, 160, 170, 16.1 이라는 네트워크 5개가 보이는데 각각 연결된 라우터가 다 다르죠.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10점, 120.2.0에 있는 네트워크 중에 이 호스트가 만일에 20점, 10점, 20에 있는 이 네트워크에 있는 왼쪽에 있는 컴퓨터 호스트한테 데이터를 보내려고 그래. 그러면 데이터를 쭉 보내면 일단 라우터에 가겠죠.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패킷이죠. 이렇게 패킷이 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호스트한테 전송을 해야 될 텐데 이 그림상에서 보면 20점, 10점, 20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번이라 치면 이쪽 호스트로 가야 되는데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를 위로 보내줘야 되는 게 빠를까요? 아래로 보내주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이 라우터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인터페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로 가다 보면 몇 번 점프를 해야 그 네트워크까지 가는지 거리도 있을 거예요. 아까 라우팅 테이블을 다 만들었을 테니까. 그 라우팅 테이블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파악을 하면, 패킷이 당연히 라우터로 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네트워크 갈 때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와서, 이 아래에 있는 라우터가 받은 다음에, 딴 데로 안 보내고, 아래로 내려 보내야 이 호스트까지 데이터가 가장 빠르게 오겠죠. 점프하는 횟수 적고, 거리 적고, 이렇게 오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라우터는 이러한 네트워크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네트워크로 가려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야 되는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 라우팅 테이블 보면 예를 들어서 150.20.1번 네트워크를 가려면 위로 보내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고, 20점, 10점, 20점 네트워크로 갈 것 같으면 데이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에 맞게 이제 데이터가 오는 거죠. 만일에 192, 168, 10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호스트로 보낸다, 여기에서. 그럼 당연히 데이터가 오면, 패킷이 오면, 이쪽 네트워크로 가려면 당연히 이 라우터까지 가장 빨리 와야 되고, 이 라우터까지 가장 빨리 오는 경로는 이게 동일한 속도로 하면 당연히 아래로 와서 옆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할 때는 아래로 보내라고 할 것이고, 이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192, 168 네트워크를 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겠죠. 딴 데로 안 가고. 그런 식으로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라우팅 테이블에 맞게 패킷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다 보면 목적지까지 간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패킷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패킷이 라우터를 통해서 그렇게 전송이 되느냐? 패킷이 아주 심플한 기본적인 개념 구조예요. 패킷은 사이즈는 그때그때마다 데이터가 다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지 어드레스. 이 패킷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출발했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실제 전송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꾸러미가 쭉 있고 끝에 이제 컨트롤 데이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전송하고 났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이거 자체적으로 수정한다든지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컨트롤 할 때 쓰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킷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와 출발지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이터예요. 이게 뭐 비디오 데이터일 수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오디오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이런 데이터 큰 거 있으면 적절한 사이즈로 잘라서 계속 앞부분에는 어드레스를 붙인 다음에 뒤에는 컨트롤 데이터를 붙인 다음에 패킷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패킷을 여러 개 만들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계속 보내면 그 패킷이 순서대로 목적지까지 전송해서 다 전송이 되면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원래 전송하려고 하는 원래 데이터로 크게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 이게 패킷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보고 얘가 어느 네트워크로 가는구나. 얘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라우터가.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이 주소를 가려면 어떤 네트워크에 속하는 주소니까 내가 몇 번 인터페이스로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목적지까지 반복하다 보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